전화 왔네. 여보세요? 네네. 아, 예, 사장님. 네네네, 소장님, 네. 아, 예, 별일 없으시고요. 네네네. 네. 아, 지금 저기 원룸 공실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지금 공실이 없는데요. 네. 전세 혹시나 나온 거 없냐고요? 네. 아, 요새 전세가 너무 귀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난달에 제가 그 나가실 분이, 그 계약 만료하고 나가실 분이 있어가지고, 내놨는데, 하루 만에 나가버렸어요. 지난달에. 네네. 네네네. 아, 네. 다음에 저기 또 공실 나오면 제가 그때 한번 연락드릴게요. 소장님. 네네. 들어가십시오. 네. 또 전화왔네. 네네네. 여보세요? 아, 네네네. 네, 소장님. 네네. 잘 지내시죠? 네네네. 네. 네. 아, 네네. 그때 그 아파트, 네. 전세 준 거, 네네네. 맞죠? 아, 그분이 안 그래도 몇 달 뒤에 그 계약 만료 맞는데, 안 그래도 연락드리니까, 이번에 이사 안 나가시고 계약갱신 청구권 해서, 예, 예, 2년 더 사시기로 하셨어요. 네네. 5%로. 네. 임대료 하고, 네네. 아, 요즘 전세가 뭐 별로 없다고요? 아, 그래요? 대구 물량이 뭐 많다고 그러는데 왜 전세가 별로 없지? 네. 아, 그게 또 괜찮은 위치나 이런 데는 전세가 또 귀하다는 얘기신 거죠. 아, 위치별로 좀 다르다는 얘기시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또 그때 또 나가신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아유, 방금 제가, 제 사진을 띄우면서 최근에 부동산 소장님하고 연락을 했었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번 연출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오늘 촬영 날짜가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시겠지만 여기요. 4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 9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매장 일 마치고 배달 갔다 와가지고 청소 좀 하고 좀 앉았는데 뉴스에 아주 뭐 지금 뭐 시끄럽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봤더니만 대출 중단 사태 관련돼 가지고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이게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만 지난달이었나 지지난달이었나 농협에서 NH에서 대출 조이겠다 뭐 이제 안 해주겠다 신규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 또 대출 중단 사태 퍼지나 금융당국 추가 대책 초강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무슨 회의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고승범 대출 중단 은행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내년 7월에 DSR 규제 앞당기는 방안 또 시사를 하겠다 등등등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여파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 붙고 있다. 가계 대출 잔액이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다른 은행도 지금 대출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뭐 금융당국에서 이제 조익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 같아요. 관련돼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 있죠. 여기 좀 예시가 있던데 4억의 전세집에 살면서 2억을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어떤 한 분이. 그런데 계약갱신 후에 전세가 6억으로 올랐다면 근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약갱신하면 5%밖에 못 올리는데 하여튼간에 2억이 전세가가 올랐다는 얘기 같아요. 시세가. 추가 대출은 보증금 상승분 그러니까 2억 4억에서 6억이 올랐으니까 2억 관련돼가지고 이것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6억의 80%인 4억 8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 2억을 뺀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8천만 원 줄어들었다 등등 이런 얘기 나오네요. 관련돼가지고 뭐 어떤 은행에서는 이런 것이 뭐 없어지고 뭐 국민은행 이런 데서는 뭐 대출 일부 상품도 줄어들고 뭐 기존에 있는 상품도 중단하고 하나은행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 말씀이 이 전세자금 대출 있죠.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길래 제가 봤습니다. 고승범 전세 대출 금리가 유리해서 종합 검토 결국 규제 칼 꺼내나 이거 오늘 이런 뭐 간담회를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했는데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는 전세 대출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관련돼서 규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실소유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전세 대출 규제에 신중했던 정부 입장과 비교해서 메시지 그 수위가 좀 강해졌다 등등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근데 뭐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이날 고 위원장은 전세 대출이 싼 대출 금리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서 우대받고 있는 점을 함께 밝히면서 규제 가능성을 높였다. 이분이 가계부채 저승사자라고 일컬어지나 봐요. 등등 해가지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뭐 전세를 요즘에 보통 뭐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세를 놓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물건 중에 한 7, 8개 이상은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 돈으로 전세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거의 없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많이 들어오십니다.
또 제가 지금 운영하는 원룸에서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좀 형편 안 좋고 좀 저소득층이고 그래서 LH라든지 이쪽에서 내가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가 하는 대출이 저리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쪽 업계라든지 그쪽 이런 뭐 LH 통해 가지고 많이 전세를 들어오시는데 관련돼 가지고 전세가 점점 이제 내 돈이 많이 없어지고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일본 최근에 이제 재작년 뭐 이렇게 3년 전부터는 다주택자 있죠. 다주택자의 이런 또 다른 뭐 제2, 제3, 제4의 이런 주택 구매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이제 막았다면 기존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거의 뭐 막지 않았는데 이제 전세자금조차도 가계부채 관련돼 가지고 좀 총량 머리 속도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에 의한 이런 대출마저도 막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실수요자분들 있죠. 전세를 들어와서 사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 내 자기 자본금은 10% 20%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저리의 금리를 내가 그 이자를 내고 내가 들어와서 신축도 들어가서 살 수 있었고 내가 가진 돈에 비해 가지고 더 좋은 위치, 더 학군 좋은데, 더 넓은 곳, 뭐 이렇게 더 신도시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을 만약에 점점 이렇게 뭐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면 내가 원래 살고 싶은데 내가 원래 애들 때문에 학교를 절로 갔었어야 되는데 또 학교 때문에 또 학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세 자금이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아까도 그분께 그 2억 올려 이렇게 전세금이 시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 내가 2억만큼 내가 올려줄 수가 없다면 내 학교 애들 어떻게 보내지?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나? 더 좁은 곳으로 와야 되나? 더 외곽으로 나와야 되나? 실제적으로 전세를 사시는 분들께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전세를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죠.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건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까지도 막아버리면 대출 총량 규제라든지 가계 부채 총량 증가 속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제 전세 소유자분들에게는 좀 타격이 있다. 이것과 더불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다 그러죠.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셨던 분들도 타격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한 10분 중에 7, 8분이 전세로 이렇게 계약을 해보면 대부분이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내 돈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 은행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내 통장에 들어와서 그 돈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규제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 리스크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대출을 규제했었는데도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것은 전세를 끼고 그냥 사면 되니까. 근데 그 전세를 끼고 샀다는 의미는 그 전세자의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기를 했다면 근데 그 전세자의 실제적으로 그 돈이 모든 그분 돈이 아니고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었는데 이것으로 통해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었다면 나는 그냥 나 전세 끼고 갭 투자라든지 전세 끼고 살려 했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사시는 전세자분들에게도 타격이 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전세입자, 2차적으로는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전세를 껴놓고 또 전세갭 투자 하시려는 분들께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까지 이번 정부 정치적 이렇게 지지 기반이었던 이런 분들께까지도 과연 타격이 갈 수 있을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댓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 전세값 다 올려놓고 저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천천히 간보면서 숨통을 조이는구나. 진짜 악마보다 더한 것들 등등등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뭐 무능한 정부 다음부터는 뭐 누구누구 안 뽑는다. 공짜도 아니고 이자 내고 쓰는 거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왜 주냐. 모든 정책이 생색내기 쇼쇼쇼 등등등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이런 얘기 있네요. 전세 대출도 안 돼서 월세 살아야 하니 부자들은 싸게 집 사서 월세 받아서 편히 살겠구나. 이것도 좀 어불성설인 게 어떻게 싸게 집을 사겠습니까? 지금 집값이 다 올랐는데 싸게 집을 살 수가 없죠. 다주택자들이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점점 제가 아까 전에도 초반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통화를 최근에 많이 했었는데 이런 최근에도 뉴스 나왔더라고요. 뭐 서울에 반전세 지하 그러니까 반지하 전세 반전세도 뭐 1억을 넘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반 서울 원룸 전세 값이 2억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심각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너무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분들은 옆으로 이제 외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빌라 다세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가구 원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분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전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전세에도 물량이 부족하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라 이런 뭐 요즘에 뭐 2, 3룸까지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 매매 가격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 뭐 어떤 매물을 할 것 없이 어떤 종류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문제다. 특히 전세 사시는 분이 더더욱 문제겠죠. 그럼 도대체 뭐 아파트 전세가 뭐 얼마나 없길래 그래?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대구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뭐 대구 지금 물량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뭐 미분양도 많다 하는데 대구가 이제 점점점 이제 하락할 거다. 이제 미분양도 나오고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궁금해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부동산에서 전세만 제가 선택해서 세대수를 100세대 이런 거는 좀 오피스텔이라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으로 한번 좁혀 보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하면 확 줄어들죠. 매물이. 여기에 가장 대구에서 핫하다는 가장 유명한 범어동, 만천동 쪽에 도대체 전세가 뭐 얼마나 없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어 SK뷰는 전세가 6개, 경남타운 7개, 장원 아파트는 전세 10개, 유림 노르웨이 숲이라는 아파트 5개, 푸른마을 청구 2개, 범어 우방 이전 없고 에일리넷들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아파트인데 올해 3월에 입주했던 아파트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이 됐는데 지금 21밖에 없네요. 쌍용예가 6개. 여기 옆에 수성동에 롯데캐슬 3가 8개, 코오롱 하늘채 하나, 화성파크 드림 2개,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9개, 오성 우방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진짜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살기 좋은 쪽에 있는 전세 물량은 별로 없는 것이 맞다. 근데 다른 지역은 모르죠. 다른 동네는 좀 많이 늘어날 수 뭐 위치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만촌 3동도 보면 10개, 9개, 2개, 만촌 3차는 4개, 수성 2편은 2차 3개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전세가가 뭐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이런 얘기 한번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범어 SKB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국민평형 33평이 전세 9억에 나와 있네요. 호가겠지만 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뭐 14년도에는 5억 정도 하다가 점점 실거래 찍힌 건 없는데 9억에 나와 있나요? 9억 8억 5천 이게 찍히면 신고가 되겠죠. 9억 전세가 그냥 9억이 지금 현재 호가인데 거래가 되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범어 엘리넷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올해 3월달 입주한 여기 보이시죠? 3월달 입주한 아파트인데 7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전세가가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 한번 드렸었죠. 초반에 어땠습니까? 거의 뭐 5억 6억 4억 하던 매물이 현재 7억 5천 실제적으로 실거래가 찍은 것도 7억 6천 가격 대비해서 봤을 때도 뭐 엄청나게 막 높은 가격입니다. 7억 5천이 제일 높네요 보니까. 하여튼 등등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고 학군도 좋고 위치 좋은 이런 대구 지역으로 따지면 범어동 만천동에 있는 전세 물량은 아파트는 별로 없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형 평수의 단지에서도 전세가 두 자릿수도 안 된다.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사람들이 전세를 일단 많이 찾는 거는 현재까지 찾는 건 맞는데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제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고 여기에 이제 학군 쪽으로 이제 내가 계속적으로 애들 키워야 된다면 여기서 못 벗어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오른 전세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내년에 8월 달에 임대차 3법 기한이 끝나고 계약갱신 청구는 1+1 카드가 끝나는 시점에 돌아왔을 때 과연 시세대로 전세를 맞춰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와 정말 이게 심각하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출 규제가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전세입자, 2차적으로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악재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세는 점점점 정말 사라지고 반전세와 아니면 또는 월세화까지도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뭐 다가구, 다세대 빌라 등등에서도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퍼질 것 같다, 풍선할 것처럼 이런 예측을 하면서 오늘 좀 긴급하게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